60페이지 9번부터 제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60페이지 13번을 한번 보세요. 13번에 보면은 STS를 그 오타가 났습니다. 합금인데 함금이라고 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합금이라고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13번에 함금이 아니고 합금입니다. 자, 9번 함석 galvanized steel sheet 그 포스코에서도 이거 많이 생산이 되죠. 철판 위에다가 그 아연을 쉽게 말하면 도금한 거예요. 이걸 함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철판은 강판에다가 주석을 첨가한 것입니다. 11번요. 구리청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구리청동이라는 것은 좁은 임에서는 구리하고 그 주석이 합친 게 청동인데 넓은 임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황동이 구리아연이거든요. 그 구리아연 이외의 구리합금을 무조건 넓은 임에서는 청동이라고 합니다. 구리청동합금에서 탄성, 유동성, 내마모성과 내식성 향상원소는 해놨습니다. 이제 탄성이라든지 이 유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마모성, 내식성이 좋은 거는 인청동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인은요, 우리가 재선할 때 인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인하고 황은 편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황은 유동성도 해치지만 인은 그 대신 유동성은 좋습니다. 탄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인청동은 청동에다 인이 들어가서 탄성이 우수하고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우수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서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이제 금속 재료할 때 주조가 쉽습니다. 그러고 여기 피사학성이 우수합니다. 피자가 붙었다는 것은 왜 피자를 쓰느냐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교육자고 여러분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피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깎을 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깎잖아요. 그죠? 그래서 깎이는 재료는 피사학성입니다. 13번에 요거 지금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특수강 중 스프링 강의 기호는 요것도 SPS입니다. 냉간 금연강은 STD, 그 다음에 일반 아변 구조용 강은 SS입니다. 구조라는 건 스트럭처거든요. 기계 구조용 강은 기계는 머신이니까 SN이고요. 보통 주철은 GC입니다.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이 왜 보통 주철은 GC라고 하냐면 이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철은 회주철, 그레이캐스트 아이언이니까 보통 주철은 회주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절삭공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합금은 요즘은 조금 다른데 이게 이제 강재료를 단단한 재료를 그 선반 같은데 이제 물려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옆에서 바이트 같은 거로서 깎습니다. 그걸 절삭공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 고속도강 절삭공구입니다. 고속도를 회전하면서 이 주 성분은 18사일입니다. 18사일.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입니다. 그럼 요거 합쳐봤자 2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주체가 되는 것은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고속도강 절삭공구의 텅스텐, 크롬, 바나듐 말고도 탄소와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고용한 고온철 조직을 FEC 상태도에서 고온철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감마 고용체라고 합니다. 감마 고용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열 처리할 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 감마 고용체는 열 처리용입니다. 열 처리용 조직입니다. 왜 그러면 A1 변태가 723도거든요. 723도보다 높은 온도에 존재하니까 고온철 조직이고 요게 열 처리에
적용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이 감마 고용치 오스테나이트는 열 처리에 적용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담금질한 강재료를 250 내지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하면 어떤 조직으로 변화하는가? 담금질이 굉장히 급냉을 해버려요. 물이나 기름 같은, 특히 물 같은 데서 급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급냉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본래는 이게 이제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로 돼야 되는데 너무 급냉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텐자이트가 되거든요. 이 마텐자이트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250 내지 400도씨로 온도를 살짝 올리는 열처럼 올려서 뜨임하면은 이게 뭐로 변하느냐면 트루스타이트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 이거 다 담금질 조직입니다. 또 담금질 조직 중에서 지금 트루스타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트루스타이트를 약 250, 400도씨 온도로 뜨임할 때는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이 소르바이트를 다시 이 정도로 뜨임하면 펄라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급냉을 시킨 마텐자이트가 되는데 그걸 약간 온도를 올려주면 트루스타이트가 되고 거기에서 또 온도를 올려주면 소르바이트가 되고 거기에서 또 온도를 올려주면 펄라이트 조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까지는 재료가 나왔고요. 이제는 제도가 나옵니다. 제도. 62페이지입니다. 물체 일부 생략하거나 파단면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걷는 선에 속하는 것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거나 진짜로 그은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가늠한 기준에 따라 그은 선인데 요거는 가는 이점 쉐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선, 어떻게 숫자나 이런 걸 거기에서 기록모드 앞 화살표를 뽑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선은 가는 선입니다. 절단선은 1점 쉐선입니다. 자, 이런 것은 알아두시고. 19번,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용지 중에서 A4, 이게 기준이 됩니다.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A4가 기준이 되는데, A4는 가로, 세로가 얼마냐 하면은 210에서 297이다. 요거는 여러분이 항상 외워두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A4가 기준입니다. 큰 용지는 이렇게 접어가 A4가 되도록 접어서 둘 수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3는 뭐냐면 요 A4의 2배가 됩니다. 그 대신 요거 홀수가 아니고 짝수로 된 요걸 2배로 해버립니다. 420이 되죠. 홀수는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이제 요 297 작은 쪽을 또 곱하면 594가 되죠. 420. 이건 또 사실은 420 곱하기 594는 마찬가지입니다. A1은 되면 요걸 또 2배로 합니다. 420을 2배로 곱하면 840이 돼야 되는데요. 841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840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94는 그대로 가고요. A0는 594를 2개로 곱하면 1188이 되는데요. 89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1. 요렇게 A4가 기준이 되고 A3는 A4의 2배, A2는 A3의 2배, A1은 A2의 2배, A0는 A1의 2배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작은 쪽 숫자를 2배씩 곱해버리면 된다. 21번 제도 도면에서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SF340A라고 해놨는데 SF가 뭐냐? Steel Forging입니다. 단조는 여러분 Forg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탄소강, 단조강이니까 단강품이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물체, 물품을 가공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말뜻 그대로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기준 치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제도 도면상에서 기계재료 표시할 때 SC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틸 캐스팅, 탄소용, 탄소가 아닌데 주물로 만드는 주광품입니다. SC는 탄소용 주광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27번 제도 도면 작성할 때 아래 단면도에 속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단면도인데 반쪽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 같은 말입니다. 요건 이제 전체를 양쪽에 다 빗금을 해놨는 단면도거든요. 이게 온 단면도고, 계단 단면도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계단을 해놨는 계단식이 된 걸 이렇게 해놓은 것을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로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원리학습 1회 문제입니다. 이제 63페이지부터는 재선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9번 고로에서의 생산성 향상 현상이 아닌 것은, 고로의 생산성 향상을 하면은 코커스 안에 있는 회분, 이거는 날아가거나 먼지가 되거나 집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분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코커스 회분이 1% 생기면 코커스는 2배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분이 줄어야 됩니다. 입도가 균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코커스의 강도가, 이게 어느 정도 고로에 운반할 때나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릴 때는 깨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녹아서 가스가 되고 나서는 관계가 없지만은 처음부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럼 덩어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커스의 강도가 향상돼야 됩니다. 코커스 비가 상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성형, 코커스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커스 비는 계속 줄여야 됩니다. 코커스 비 증가하면은 철광석 장입이 적어 선철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코커스의 구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실기에도. 자, 31번 선철 중 파면, 이것도 또 줄임말이죠. 깬 면을 파단면이라고 합니다. 파면이 우리 뭐냐, 파단면입니다. 파면이 이렇게 파단면입니다. 파단면. 파단면에 의한 선철 분류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그 색깔이 백색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백선철이라고 합니다. Fe3C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회선철은 아까도 회색을 나타냅니다. 회선철. 그럼 회선철과 백선철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반선철이라고 합니다. 반선철. 자, 반선철. 모터드 픽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회선철과 백선철과 회선철의 중간으로 흰 파단면의 흑연이 반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로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또 코커스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코커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공질 40% 이상 함유합니다. 다공질이 좀 많아야 좋습니다. 회분이 낮을수록 좋다. 적당한 반응성을 가져야 합니다. 피, 인이나 황 및 회분이 높아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적당한 강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불순물 및 회분 낮아야 합니다. 이 코커스 같은 이런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기로 단답형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을 이제 전처리합니다. 이걸 선광이라고 합니다. 선광. 그렇죠? 드레싱, 올 드레싱. 철광석 전처리. 제일 대표적인 게 부유성광, 자력성광, 비중성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비중성광은 뭐냐 하면 광물 입자들이 무게가 달라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일 무거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금하고 알루미늄 섞여 있다고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 이걸 강석을 물에다가
하면 어떻게 됐냐면 비중이 무거운 금이 제일 먼저 깔아앉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석을 성분을 높이는 성광법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 성광입니다. 자, 중액 성광, 중액, 헤비 리피드라고 합니다. 그 액체는 액체인데 좀 무거운 액체다. 그래서 중액 성광이라고. 미세하게 이제 광석을 갈았어요. 약 0.04mm 이하의 페로실리콘하고 자철광을 물과 혼합하여 농축한 중액을 이용해서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성광하는 것을 중액 성광법이라고 하고, 자력 성광이라는 것은 다른 광물간 자성차를 이용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철광하고 말이죠. 그 자철광하고 알루미늄하고 있다. 그러면 가루로 만들었다 이러면 알루미늄 성분도 섞여 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자력 성광을 하면은 그 철이 있는 것은 그 달라붙고 알루미늄은 안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자력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력의 성질을 특성을 이용해서 성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력 성광이라고 한다. 이 전체를 그래요. 그다음 부유 성광, 미분상 작은 미세한 분말상입니다. 작은 두 가지 광물을 수중에 기토에 부착시킵니다. 그러면은 부유물, 가벼운 거는 부유물에가 뜨겠지요. 무거운 거는 깔아앉겠죠. 부유물과 층강물로 분리하는 성광법이 부유 성광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고로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송풍을 중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휴풍. 휴풍은 이렇게 예정휴풍, 임시예정휴풍, 임시휴풍, 긴거휴풍 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실기에서 휴풍의 종이 네 가지를 써라, 세 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CBT 사지선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관식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풍시 조치상, 휴풍 전에 안에 있는 그 녹아있는 물질을 충분히 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달라붙어요. 출선하고 휴풍 3시간 이상일 때는 노정상에서 점화 후 거기다 전기를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져버리겠죠. 그죠? 조습 송풍. 이 조습은 뭐라고 했죠? 제가 습도 조절입니다. 조습은 습도 조절입니다. 습도 조절해서 송풍하는 것을 조습 송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고로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을 때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습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건조할 때는 습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수증기를 일정하게 넣어주자 이 말입니다. 조습 송풍. 송풍 중 수분 첨가에 조업을 하며 송풍 중 수분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걸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노 상황 변동을 줄일 수 있는 조업입니다. 하여튼 특수 조업은요,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걸 쓰라고도 그래요. 실기에서는 노황 안정적이고 선철 성분 조성이 일정하고 고온 송풍이 가능하며 코커습이 저하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수조업은 다 비슷합니다. 고온 송풍, 고압 송풍, 조습 송풍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37번 고로공정의 일반 야근 과정과 다른 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고로는 선철과 슬래그는 고체 상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액체 상태로서 대탕도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선이라고 합니다. 고로는 기와 불을 붙여서 불 끄는 것까지 장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합니다.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남로 때 고로를 일시적으로 휴풍했는데 그 기간이 뭐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 그 불을 안 붙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휴풍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로는 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어느 시간 이상까지 고로 불을 안 붙이면 그 쇠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쇠로 가동하는. 고로 내에서 탄소는 연료고, 이 탄소 코크스는 연료도 되고, 철광 속의 산소를 빼앗습니다. 환원제로도 사용한다. 코크스는 연료도 되고, 환원제도 된다. 다합은이 왜 틀렸느냐 하면, 선철과 슬래그는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얻어지고, 비중차로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철과 슬래그는요, 용융 상태로 녹아서 비중차로 분리합니다. 슬래그는 용융 선철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윗부분에서 떠서, 여기 이제 조금 애매한, 떠서가 여기 이제 받침이 조금 안 맞네요. 떠서, 요런, 떠서가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떠서 요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책에 65페이지 37번, 65페이지 37번 고쳐주세요. 65페이지 37번 고쳐주세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철의 불순물은 말이죠. 선철의 불순물은 CSIMNPS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CSIMNPS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제강 정년 조업에서 요 원소들을 제거하고 또는 조정 작업을 합니다. 근데 C와 SIP는 조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는 유동성을 향상한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8강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